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일까지 이틀 동안 내린 비로 예산 지역의 주택 침수와 도로 파손 등 시설 피해 82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군이 예비비를 투입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2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1명이 발생한 데 이어 3일 오전까지 4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서산에선 10대 청소년들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당진시가 미등록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자율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보한 백신은 1,800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직위 해제됐다가 업무에 복귀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한 충남도는 조만간 후임 원장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정부가 현행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백신 접종률 증가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 제한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델타 변이 유행이 감소세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급격한 유행의 증가는 억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 1,700여 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신 백신 접종률이 늘고 있는 상황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 제한 조치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먼저 4단계 지역의 경우 밤 9시까지 당겼던 식당과 카페 영업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모임 인원도 6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낮에는 2명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 모임은 종전대로 4명까지입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있는 결혼식의 경우 종전대로 49명까지 제한합니다. 영업시간이 부족했던 상인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도 9시까지여서 1시간만이라도 연장해 준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가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3개월째 겪어야 하는 시민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셧다운 할 거 아니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백신을 맞아도 100%도 아니고 확보되는 것도 없고.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가족 모임 시 4단계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라면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2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1명이 발생한 데 이어 3일 오전 4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 추가 확진자 수는 천안 24명, 서산 6명, 아산 5명, 예산 4명 등입니다. 서산 지역 확진자 6명은 모두 10대 청소년으로 태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198만여 명은 1차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율은 0.4%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미등록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자율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확보한 얀센 백신 물량은 1,800명분으로 지난 1일까지 1,300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한 차례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당진시는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 없이 접종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예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예산군이 피해 조사와 복구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 지역 강우량은 응봉면 232mm 등 평균 172mm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민 4명을 비롯해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파손 등 시설 피해 825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군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현장 확인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예비비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맹창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충남도는 3일 맹 원장이 사직원을 제출해 즉시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맹 원장은 직원 성희롱 문제로 직위 해제당한 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지난달 26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맹 원장은 복귀 직후 민주당 대비 예선 후보와 함께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도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8월 논산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순간 2차로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CCTV를 가리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만나면 서행하거나 일단 멈춘 후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8월 부여의 한 시골길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좌측에서 진행해오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좌우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이는데요.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린 경우 전방 주시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라 해도 항상 주의를 살피는 안전운전 습관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아산의 한 도로 암행단속 영상입니다. 순찰차 좌측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보이는데요. 좌우를 살피던 배달 오토바이, 적색 신호인데도 그대로 좌회전해 나갑니다. 결국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는데요. 경찰이나 무인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암행 순찰차가 운행 중입니다. 항상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을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타격을 입게 된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고려해 충남도 내 일부 축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올해 충남 지역 가을 축제도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축성 600주년과 국제 성지 선포로 기대를 모았던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올해는 무산됐습니다. 서산문화재단은 오늘 10월 8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축제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서천에선 자연산 전어 꽃게 축제가 전면 취소됐으며 아산에서도 올해 4월에서 10월로 한 차례 연기했던 성웅 이순신 축제를 결국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산 인삼축제도 사상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대신 인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라이브 커머스와 홈쇼핑 등 홍보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축제가 인삼 판매 가장 성수기인데 농민들과 상인들이 그런 성수기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사업비 일부를 전환을 해서 인삼 재배 농민과 상인들을 위해서 판촉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축소 개최됩니다. 홍성에선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김 대축제가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고 지난 주말 개막한 남당항 대하축제도 10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두 축제 모두 별도 현장 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철 특산물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면 행사는 할 수 없지만 안방에서 택배로 많은 사람들이 사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온라인 축제를 만들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또 소비가 좀 되면 우리 남당항의 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 밖에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홍성 한우 바비큐 페스티벌 등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축제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온라인 위주로 축소 개최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에서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던 90대 할머니가 실종 40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빗속에서도 곁을 지키고 있던 반려견 덕분에 할머니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논길에서 한 사람과 강아지가 서성입니다. 지난 25일 새벽 홍성 서부면에서 실종된 90대 할머니의 모습이 축사 CCTV에 포착된 겁니다. 경찰과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수색에 나선 끝에 할머니는 집에서 2km 떨어진 논에서 40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고령의 지병이 있는 데다 비까지 내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쓰러져 있는 할머니 곁엔 반려견 백구가 있었습니다. 백구 덕분에 할머니는 물이 차 있는 논에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경찰의 드론 수색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논 가장자리에 이렇게 그 표 있는데 이렇게 쓰러져 계셨는데 할머니하고 백구하고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체온증을 그래서 극복을 하고 그 사이 귀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흰 털의 귀여운 얼굴, 작은 몸집의 백구는 마을을 떠돌던 유기견입니다. 3년 전 할머니의 딸이 집으로 데려와 백구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동안 상심에 빠졌던 할머니는 백구를 만나자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백구가 다른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을 때에도 할머니가 정성으로 보살폈는데 딸은 이 둘의 관계가 애틋했다고 말합니다. 엄마를 더 살려줬기 때문에 더 고맙고 더 잘하고 싶고 신경도 더 써주고 요새는 막 대접을 얼마나 잘 받나 몰래 내가 고기도 사다 주고 이뻐요. 잘해야지 뭐. 너 엄마 살려줬으니까 저 죽을 때까지는 내가 보살펴야지. 실종됐던 할머니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빗속에서도 끝까지 할머니 곁을 지킨 백구의 이야기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 지사는 3일 서울국토발전 전시관에서 장관을 만나 내년 정부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된 충남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서해선 경부고속철도 연결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충남공항은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며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산시가 오는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다른 지역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소유와 임대차, 무단 휴경 등입니다. 서산시는 또 대표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로 꼽히는 농막과 성토 현황, 태양광 시설 설치 농업용 축사 등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국 처리장 등에서 벼를 찌을 때 발생하는 왕겨와 쌀겨의 재활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충남도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왕겨와 쌀겨는 폐기물로 분류돼 사료나 비료로 활용하려면 처리 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하려면 관할 기관인 금강위협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일반 차량으로도 운송이 가능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 정보를 분석한 결과 화재 건수는 12,500여 건으로 26% 감소했습니다. 반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60%가량 증가해 화재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충남 지역 인명피해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 가운데 60%는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